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최근에 소아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소아 어지럼증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소아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도 어지럼증을 간혹 호소합니다. 대체로 아주 위험한 경우는 잘 없고요. 여러 가지 위험하지 않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어지럼증 중에서 제일 흔한 원인은 소아 양성 돌발 현운이라고 합니다. 전체 100명 중에서 약 35명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편두통성 어지럼증입니다. 100명 중에서 27명을 차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어지럼증 12.3%고요. 네 번째로는 기립 빈맥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 원인인 소아 양성 돌발 현운과 편두통성 어지럼증 두 개는 약간 비슷한 질환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인 기립성 저혈압과 기립 빈맥 증후군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소아 양성 돌발 현운입니다. 건강한 소아에서 자꾸 반복되는 어지럼증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짧게는 1, 2분, 길면 몇 시간 정도 지속이 되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미취학 아동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나이가 많으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위험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한 반년 정도 아니면 한 1, 2년 정도 반복되다가 좋아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징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편두통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편두통성 어지럼증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어지럼증이 아니라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반복되는 어지럼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CT도 찍고 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었는데, 나중에 저도 편두통이 생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편두통의 정구 증상이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편두통성 어지럼증입니다. 주로 1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두통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많지만 두통 없이 어지럼증만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길게 가면 이틀 내지 3일까지 어지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거는 몇 시간 정도 어지럽다가 자고 일어나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속이 좀 메스꺼운 경우도 자주 있고, 심한 경우에 구토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아 돌발 현우는 주로 10살 이전 아이들한테 많이 있고, 편두통성 어지럼증은 청소년기 이후에 1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 20, 30대 젊은 성인의 제일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은 편두통성 어지럼증입니다. 이러한 어지럼증은 유발 원인이 되게 있습니다. 아이들에서 제일 큰 유발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덥고 습한 날씨가 됩니다. 강한 햇빛, 주위의 소음이라든지 주위가 많이 시끄러울 때도 이러한 어지럼증이 잘 생기고요. 붐비는 장소에 오래 있거나 책을 읽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발 원인을 잘 조절해 주기만 해도 어지럼증은 되게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어지럼증의 원인은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이니까 주로 일어날 때 생기는 어지럼증입니다. 일어날 때 다리로 피가 쏠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머리로는 피가 많이 못 가게 되니까 뇌 혈류가 부족해져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혈압은 떨어지지 않고 검사를 해보면 맥박만 20회 내지 30회 정도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기립 빈맥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비슷하게 어지럼증이라든지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발생을 합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은 서 있을 때만 증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고,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실신, 시야 흐림, 두통, 단기 기억 상실 등의 증상이 동반이 되고, 피곤하고 맥박이 증가되고 가슴이 아프거나 구토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과호흡 증상과 동반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앞서 여러 소아 어지럼증의 원인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소아 어지럼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의 유발 원인 그 첫 번째가 학업 스트레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요새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햇빛이 강할 때는 선글라스만 잘 착용을 해도 어지럼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특히 중요한 거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키나 몸무게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체로 하루에 2.5리터 내지 3.5리터 정도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만 하면 어지럼증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분을 한 번에 많이 섭취하면 안 되고요. 조금씩 나눠서 하루 8번 내지 10번 정도 나눠서 자주 섭취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통을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시고, 물을 틈나는 대로 쉬는 시간마다 물을 자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수분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뇌 기능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많이 예방이 되고, 두 번째로 하체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다리 쪽으로 내려간 피가 심장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다리의 근육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압이 조금 낮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소금 섭취, 그러니까 짭짤한 김치나 젓갈류의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 음료라든지 초콜릿 등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는 언제 와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생활 수칙 개선 노력에도 어지럼증이 반복이 되고, 또 그 어지럼증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빠져야 된다거나 학교에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일상생활 장애가 발생한다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위험한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요. 그런 위험한 원인이 없다면 약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급할 때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어지럼증 개선시킬 수 있는 수액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는 먹는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약물 치료를 하다 보면 대부분 수개월 이내에 거의 다 좋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소아의 어지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